지금 공천 내용에 빠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해선 뭔가 출구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호남이 조금 이탈하고 조국당으로 조금 가는 게 보이는데 이걸 또 끌어안아서 지금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으니까 예. 이게 서로 이해와 요구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공천 장작을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예. 이게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젖어버렸어요. 아. 그럼 불길을 살리려면 장작을 넣어야 되는데 예. 마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 가서 장작 가져와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다시 되살리자. 그럼 그 작은 집은 조국 신당. 그렇죠.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모습이 있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실제 그건 여론조사에도 확인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그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요, 기억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의 강,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걸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사과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몇 년 지났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과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거 사실상 연대 모색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연대 모색이라고 봐야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한 20년 전에 이런 시트콤이 있었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두 지붕 한 가족입니다. 두 지붕인데 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뭐라 했느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할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 대신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중도표, 합리적 보수표 끌어모으라. 그러면 이게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그렇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본인 얘기 쉽게 얘기해서 우린 윤석열 탄핵 얘기하겠다. 윤석열 임기 단축 얘기하고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나갈 테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무조건 보수표 그다음에 중도적 합리표 끌어모아서 중원으로 나가서 지역구를 많이 획득해라. 우리는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좀 할 테니까 예. 당신들은 그 정도만 양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치 번역기 돌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윤석열한테 뭉치자. 예. 그거는 급하니까 자 총선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공천 내용에 빠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해선 뭔가 출구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호남이 조금 이탈하고 조국당으로 조금 가는 게 보이는데 이걸 또 끌어안아서 지금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으니까 예. 이게 서로 이해와 요구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정치적 연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그 말하자면 위성정 비례연합정당 그게 좀 더 흔들리고 국민적인 비판이 올수록 조국당과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이 딜레마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예.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을 보면 조국 신당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의외다 굉장히 높다
한 15% 전후도 나오고요. 어떤 거는 최근 나온 건 2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최근 조사인데 세 번째 조국 혁신당인데 21%, 그리고 비례연합정당 파란색,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조국 신당 쪽으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도 있지만 지역구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총선과 관련해 보면 이게 민주당의 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늪이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니 해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불길이 예. 조금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특히나 지지층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예. 이렇게 좀 많이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좀 비례정당 투표 관련해서 확연하게 뭐가 보여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공천 장작을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예. 이게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젖어버렸어요. 그럼 불길을 살리려면 장작을 넣어야 되는데 예. 마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 가서 장작 가져와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다시 되살리자. 그럼 그 작은 집은 조국 신당. 그렇죠.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장작입니까? 뭐 사실은 젖은 낙엽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조국 바람이 불면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른 낙엽이 됐습니다. 불만 되면 확 붙어버리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적극 지지층도 있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호감도는 낮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이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 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혹시 그분들은 약간 친문 지지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죠. 오. 이런 분들을 민주당으로서는 흔들리는 지지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의 매개고리가 정권 심판론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는 누구든 손을 잡겠다. 예. 이런 어떤 제스처로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공천 파동으로 예. 장작이 젖었다고 했는데 장작이 젖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 지금 공천에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은데 이게 좀 가라앉고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정권 심판론의 불길을 가장 앞서서 예. 가장 지금 활활 잘 타오르는 데가 어디냐? 조국혁신당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만남이 조금 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과 마치 손을 잡는 듯한, 오늘은 뭐 악수하면서 손을 맞잡았다,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게 나온 게 민주당 입장에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힘, 이게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조국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예. 중도층도 중도층이지만 일단 지지층이 분열돼 있어요. 거기부터 잡아야 된다. 지지층 분열을 막지 않으면은 중도층 잡는 건 요원합니다. 그럼 그렇기 급한 때문에 건 집도끼다. 그렇죠.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비례투표 정당 투입 미디어 토마토 3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1%, 조국혁신당이 21%예요. 지금 나옵니다. 화면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대표가 지금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층에 있는 데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조국 혁신당이다, 저쪽에. 저기 가 있다, 지금.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같다. 예.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나왔던 저 악수하고 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정말 아쉬운 건 이재명 대표였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이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에 따라 최근 나온 거 20%가 넘었어요. 지금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20%가 넘었는데,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은 이게 총선 가까우면 이게 빠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이름으로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낸다면 예. 아마 또 빠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해서 소위 그 시민단체라든지 군소정당들과 연합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몫이 몇 석이냐? 지금 많아야 3-4석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3-4석에다가 의미 있는 민주당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공천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소위 군소정당의 그 후보들이 예.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시작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논란이 자, 그렇게 지금. 되면
지역구에서 공천의 논란을 가지고도 민주당 지지층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례정당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윤석열 심판하겠다고 칼 들고 나서는 조국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게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지금의 여론조사가 여론 그 추세가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도 꽤 있다. 자, 지금 정치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이거 뜻밖의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오늘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